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을 딛고 길을 나서다 지도와 지리 강의를 맡은 김종근입니다. 김정호의 지도 제작은 1861년 목판본 대동여지도로 완결하게 됩니다. 대동여지도의 표지에는 당저 12년 신유 고산자 교관이라고 제작 시기와 제작자를 기록했습니다. 제작 시기는 고종 12년인 1861년입니다. 고산자는 김정호 스스로 부른 호입니다. 대동여지도에 지도유설이란 글이 실려 있어요. 이는 지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모았다는 의미로 이 글에서 지도 제작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그는 지도유설에서 지도의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합니다. 그는 지도로는 형상을 살피고 지리서로는 수를 밝히는 것이니 왼편에 지도를 두고 오른편에 서적을 두는 것은 참다운 학자의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좌도우서의 원칙은 그의 여지학의 핵심입니다. 지도와 지지를 통일적으로 갖출 때에야 비로소 한 지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또 중국 고대로부터 도지는 위정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할 때 제대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지리학은 현 시대의 적용, 즉 강한 실용성을 띠고 있으며 실사구시를 실현하려는 18세기 실학의 맥을 잇고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지도 제작에 의도한 것은 중국 춘추시대 병법가 손자를 이용한 데서 잘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도란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이를 말미암아 쳐들어오는 적을 막고 광폭한 무리들을 제거하며 시절이 평화로우면 이로써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은 지도에 대한 정치인의 사고와 같습니다. 개인의 학문적 필요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데 쓰일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동여도의 제작에 신원과 같은 고위 무관이 참여했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대동여지도의 제작 역시 고위 관료의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신분적 한계를 지닌 한 개인이 대동여지도라는 방대한 지도를 목판으로 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1861년에 제작된 대동여지도는 이후 1864년에 수정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즉 당저 원년 갑자년에 수정을 거쳐 다시 인쇄된 것입니다. 목판본 지도의 수정 간행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이는 오류를 시정하고 정확한 지도를 만들려는 김정호의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간부는 인쇄의 오자만을 갈아내는 상감 방식으로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한 사항은 오자 교정, 잘못 그려진 지형의 수정, 영명과 같은 지명의 추가, 잘못된 군현 경계의 수정, 고현 위치 이동, 도로망의 수정 등입니다. 실로 미세한 부분까지 오류를 발견하여 세심하게 수정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김정호는 이렇게 탁월한 대동여지도를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실제 생애는 어떠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김정호의 가문이 미천한 까닭이죠. 그의 생애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1934년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조선어 독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정호가 전국을 3번 답사하고 백두산을 8번이나 오르면서 국토를 측량하여 대동여지도를 제작했다지요. 이후 국가기밀누설죄로 흥선대원군에 의해 옥에 갇히고 옥사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전 시기 동아일보
1925년 10월 8일과 9일에 실렸던 고산자를 회함이라는 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해방 이후의 초등학교 5학년 국어책에는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대동여지도 목판이 흥선대원군에 의해 불에 태워버린 사실이 추가되었죠. 교과서에 기술된 드라마틱한 내용은 김정호를 일대의 영웅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합니다. 최근 대동여지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김정호가 전국을 답사하고 백두산을 오르내리면서 국토를 측량하여 지도를 제작했다는 설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는 건가요? 전국 답사설은 전통시대 지도 제작 방법과 근대적 지도 제작 방법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선조들의 전통적인 지도 제작 방식을 통해 전 국토를 측량하여 전도를 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도 못한 김정호라는 개인이 전국을 답사하여 대동여지도와 같은 정밀한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는 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까지 축적된 조선 지도학의 성과들을 흡수하고 이를 종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게 됩니다.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제작할 무렵 조선에는 이전 시기에 제작된 많은 지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1402년의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지요. 이를 비롯하여 서울에서 각 지방까지의 거리 측정을 기초로 한 15세기의 여러 전국 지도가 있습니다. 17세기 이후에도 각종 군사 지도와 지방 지도 등이 활발하게 제작되었지요. 18세기 중엽에는 한반도의 윤곽을 실제 모습에 가깝게 그려낸 정상기의 동국지도도 탄생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증동국 여지승남을 비롯해 조선 후기에 편찬된 각종 지리서 등 수백 년 전통의 우수한 인문과학적 지식이 대동여지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부 내에 보관된 많은 지도와 서적들을 신헌의 도움으로 그리고 서양 과학서는 최한기와의 교류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전 생애를 바쳐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대동여지도를 제작하기 이전인 1834년 청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최한기의 부탁으로 서구식 세계지도 지구 전후도를 판각했지요. 아울러 우리의 국토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여도지, 여도비지, 대동지지와 같은 방대한 지리서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불후의 명작 대동여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옥사설이나 목판소각설 등은 믿을만 할까요? 아쉽게도 현재 남아있는 사료들에서는 관련 내용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압수되어 소각되었다고 전해지는 대동여지도 목판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런 설들은 조선 총독부가 조선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시키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작한 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934년 조선어 독본에 실려있는 내용은 작가이자 사학자인 최남선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1925년의 동아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목판 소각설은 조선어 독본에는 나오지 않고 해방 이후 한국의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능력을 강조하고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에서 김정호의 생애를 조작했다는 것은
일본에 대한 지나친 열등 의식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요? 그보다는 최남선과 같은 학자가 일본이 자랑하는 최고의 지도학자 이노 다다타카 이상으로 김정호를 부각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노 다다타카는 19세기 초반 막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일본 전역을 청량하여 지형도를 제작했습니다. 그와 달리 미천한 신분에다 조선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한 김정호는 훨씬 더 시대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인생의 비장미를 더해주는 옥사설이나 목판 소각설 등이 가미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토리 이면에는 아쉽게도 당대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조선 지도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김정호 개인의 초인적 의지와 열정도 중요하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 내려온 전통 지리학이 있었기에 대동여지도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김정호의 지도 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